I think crypto prices have bottomed.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4-year cycle this time. Bitcoin's going to get to 250,000 within a few months.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비트코인이 W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3년도에 혹은 1996년도에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때 인터넷의 잠재력과 폭발력 그리고 인터넷이 바꿀 세상의 방향을 알았으면 저는 기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KBS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뀔 줄 몰랐죠. 저는 KBS 입사할 때 KBS가 창사 이래 가장 잘 나갈 때 KBS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KBS 위상은 어떻습니까? KBS 매출이 2002년도가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특정 기업의 매출이 23년 동안 오르지 않았으면 그 기업은 망한 기업이죠. 그 사이에 아마존 같은 기업은 10,000배가 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더 많이 성장했죠. 제가 KBS에 입사했을 때 네이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하고 KBS의 위상을 비교해 보세요. 매출이나 이런 거 종업원 수나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KBS의 위상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그 기술을 발전에 따라서 바뀐 거죠. 그러면 과거에 1000년에 벌어질 변화가 요즘 10년에 벌어지고 과거 100년에 벌어질 변화가 요즘 1년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은 기술 발전, 과학 발전에 힘입어서 변한다는 것만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상은 변하면 변화의 방향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게, 알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인터넷을 몰라서 제가 KBS 기자가 되려는 선택을 했듯이 만약에 90년대 제가 인터넷의 잠재력과 폭발력을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그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기술은 무엇일까? 그런 존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1990년대 인터넷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공부도 할 겸 정보를 수집도 할 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기자 생활 동안 갈고 닦은 그런 정보 가공과 전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면 뭔가 유용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 투자 방송이나 코인 방송처럼 무슨 맥점을 짚어주고 타점을 짚어주고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비트코인을 세상이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변화시킬 우리의 미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에셋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매우 중요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소멸합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후보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후보가 2013년에 루 게릭병으로 죽은 할 핀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그런데 한때 후보로 꼽혔던 아담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암호화폐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고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레이어 2라든지 블록체인 지갑이라든지 비트코인 지갑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일상에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아담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2014년도 15년도까지만 해도 어디 가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비트코인의 B자도 꺼내지 마라. 이거 다 회피하고 꺼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안 되고 블록체인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었죠.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의 난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탄압할 때 아니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탄압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그때 내놓은 이야기가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지만 가상화폐는 안 된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 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냐?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지.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고 비트코인을 뒤로 숨겼지만 지금은 모두 다 비트코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블록체인이 있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내 자산을 불려주거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자산을 이전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채택되고 확산되고 보편적 기술로 우리 삶에 스며들 때까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8천 달러에서 8만 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언론에서 안 좋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곡소리가 난다는 둥, 울상이라는 둥, 망했다는 둥, 피바다가 됐다는 둥 온갖 나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온 뒤로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샀던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 3천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서 1억 3,700~800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지금 제가 시장 시세를 확인해 보면 아마 1억 3천 아마 700, 80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최고점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곡소리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하버드도 물렸다. 하버드는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부금이라든지 하버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통해서 축적해 놓은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 운용 수입으로 학교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버드도 그 기금을 어디다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지 학교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데 하버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ETF에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버드가 투자를 한 게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서너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버드도 물렸다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석 달 만에 물렸다는 기사를 쓰면 그 언론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하버드가 비트코인 단타를 친 것도 아닌데 석 달 전에 가격하고 비교해서 물렸다. 이런 기사를 언론이 마구 써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하버드도 물렸다. 비트코인 급락장에서 줍줍 전략 알고 보니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하버드는 보유량을 3배 늘렸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 맥시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고 있다. 최대 35%까지 세일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한 10% 가까이 올라서 지금 세일 폭이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는 비트코인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할 때 3배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비트코인이 몰고 올 근본적인 변화나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만 막 쏟아냅니다. 하버드가 물렸다는 기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자에서는 하버드가 급락장에서 줍줍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가 물렸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버드가 팔아서 손실이 확정됐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5년이나 최소 3년이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2~3달 만에 하버드가 물렸다 이런 기사를 언론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러니까 이 돈을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집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게 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이게. 톰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계로 알려져 있는데 톰 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인사죠. 톰 리는 월가 출신입니다. 월가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사회 의장이자 펀드 스트랩 CEO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후원하는 블록체인 위크가 두바이에서 열렸는데 끝났습니다. 막 끝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3일, 4일 양일간 진행됐는데 이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위크 BBW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BBW에 이 톰 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톰 리가 여기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대표적인 트레저리 기업, 비트코인을 65만 개나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 MSTR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MSTR이 파산을 한다는 둥, MSTR이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둥, 비트마인에 물린 서학개미들의 곡소리가 난다는 둥,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톰 리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회장, 이사회 의장이죠. 이사회 의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body. It's great to be speaking to you, and especially this time, because as you know, crypto's had a rough run since October. Pessimism has risen. I've known a lot of people that are ready to throw in the towel. And so I think this is a great time to be talking to you about crypto and why I'm so bullish on Ethereum. So the title of the talk is The Crypto Supercycle is Intact. 톰 리 회장은 이 막 끝난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서 암호화폐의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개월 내에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9만 3천 달러 정도 되나요? 9만 3천 달러니까 25만 달러면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달러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800만 원이라고 보면 2.5배 이상 오르는 거죠. 그래서 수개월 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8주, 7주, 8주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톰 리는 원래 비트코인 이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월가에 확산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만들면서 비트코인을 막 매집하기 시작하니까 이 톰 리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시작해서는 2등밖에 안 됩니다.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바뀌었죠. 너무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톰 리 회장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선택해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죠. 비트마인은 이름에서 보듯이 비트코인을 마이닝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이더리움 재무회사,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모를 한 거죠. 여기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에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지금 미국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피터 틸이 9%의 지분을 애초에 취득했습니다. 최근에 지분을 조금 정리했다는 뉴스도 있던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도 여기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비트마인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모아서 새로운 기업의 전략, 재무 전략,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으면 지금 톰 리가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갖고 스트래티지가 하는 전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보통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알트코인을 중에 대장을 이더리움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평가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의 위상은 알트코인의 대장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 다 암호화폐고 돈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근데 유틸리티성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훨씬 강하죠.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 수단과 가치의 이전 수단인데 가치를 작은 단위로 이전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탑재하기에는 비트코인은 조금 알맞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성을 훨씬 더 보완한 게 이더리움이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총 발행 개수는 1억 2천만 개. 이더리움은 채굴이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POS인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스비로 소각되고 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개로 사실상 고정이 돼 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6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같으면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의 6분의 1이면 전체 모든 발행된 코인의 수의 총합,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똑같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톰 리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시가총액이 같아지려면 지금보다 5배는 더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톰 리는 스트래티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비트마인도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오히려 이를 반박하면서 지난주에 10만 개를 구입했고 이번 주엔 더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톰 리가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깨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two, I think crypto prices have bottomed. And I think that in the next 8 weeks, we're going to shatter the Bitcoin 4-year cycle.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4-year cycle this time. 자, 4년 주기가 깨졌다는 것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4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반감기 직후에 가격이 올랐다가 반감기 1년 6개월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4년 주기가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반감기만 4년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4년마다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거의 맞닿았습니다. 최근에 반감기가 2024년 4월에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에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반감기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9년부터 2024년까지는 비트코인이 4년마다 사이클을 이루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전체 대장인 비트코인이 그렇게 움직이면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따라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지금 톰 리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사회 의장은 이 4년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톰 리 회장이 이야기한 거는 금과 구리의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동조화를 했었는데 그 동조화가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일단 4년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월 달에 기록했던 가격이 정점이고 이제부터 쭉 떨어진다. 왜냐하면 반감기 1년 6개월이 피크니까 반감기 1년 6개월이면 올해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이더리움도 정점을 찍고 크립토 윈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4년 주기설에 따르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톰 리는 4년 주기가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이낸스의 강제 청산 사태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큰 청산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8주 정도 걸린다. 올 연말이나 내년 1, 2월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고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지금 9만 3천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Well, what does that mean for Ethereum's price? Well, I think Bitcoin's going to get to 250,000 within a few months. And if Ethereum price ratio to Bitcoin gets back to its 8-year average, that's $12,000 for Ethereum. I mean, that's a huge move. If it gets to the 2021 highs, that's $22,000 for Ethereum. But I think Ethereum is going to become the future of finance, the payment rails of the future. And if it gets to 0.25 relative to Bitcoin, that's $62,000. So I think Ethereum at 3,000, of course, is grossly undervalued. 톰 리 회장은 2016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입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그때 투자를 했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3배의 가격이 상승을 했을 것이다. 금에 투자했으면 4-5배가 올랐을 것이다. 만약 2016년 12월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112배가 올랐다. 그리고 그때 이더리움을 샀으면 500배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슈퍼 사이클은 4년 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막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두바이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에서 기조연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톰 리가 여기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이야기했는데요. 레리 핑크 회장은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CNBC라든지 이런 언론과의 기고, 출연,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과거의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의 수단이고 범죄자의 돈이라는 과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
잘못된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1996년에 인터넷과 같다라는 평가로 수정을 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레리 핑크 회장이 1996년에 인터넷과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는 글로벌 채택률입니다. 글로벌 채택률이 1996년에 인터넷이 3에서 5%, 지금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률이 3에서 5%,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본 자료는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를 통한 자산의 토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돈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돈을 암호화폐의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돈이 토큰화되고 나면 주식과 ETF도 토큰화되고 부동산도 토큰화되고 예술품, 미술품도 토큰화되고 심지어는 사람도 토큰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6년 인터넷의 태동기에 아마존의 연매출이 1,600만 달러, 시가총액은 0.0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마존의 지금 연매출과 시가총액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996년에 인터넷과 같다면 향후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톰리 회장도 레리 핑크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지금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매우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고요. JD 벤스 부통령이 그렇고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그렇고요. 재무장관이 그렇고 CIA 국가안보국 장관이 그렇고 지금 미국의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친암호화폐 인사로 채워져 있고 의회에서도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클래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처리했거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 100만 개 전략 비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첫 번째 근거. 미국 정부가 친암호화폐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다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 연방에 참여하고 있는 주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거나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TF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블랙록에서 작년 1월에 레리 핑크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회사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는데 그 ETF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가 블랙록 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톱5 안에 지금 들어있다고 톰리 회장은 이야기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출시한 비트코인 ETF가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고 자산 운용사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려주는 톱5 상품에 들어갔고 많은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는 작년 7월에 출시가 됐죠. 최근엔 XRP ETF도 출시가 됐고 솔라나나 도지코인 ETF도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가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세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암호화폐가 1996년에 인터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입니다. 바로 토큰화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토큰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지금 현재 $10,000 이상을 비트코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400만 개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라고 톰리 회장은 이야기했습니다. So, if you're bearish on crypto or you think the best days are behind us because of the last 10 years, I'm going to disagree. Keep in mind today, there's only 4.4 million Bitcoin wallets that have more than $10,000. Okay. By contrast, there's almost 900 million individuals around the world with more than $10,000 in their retirement accounts. So, if Bitcoin were to be held by all these accounts, that's a 200 times increase in adoption. $1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되죠. 1,500만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400만 개가 있는데 $10,000 이상의 퇴직 계좌를 가진 개인이 전 세계에 9억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톰리 회장은. 그런데 이 9억 명이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 9억 명이 만약에 자신의 퇴직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200배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이야기도 톰리 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펀드 매니저 67%가 비트코인을 전혀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이런 핵심 암호화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리 회장이 이야기한 것은 8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펼쳐질지, 톰리 회장의 전망이 맞을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원래 가격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이니까 톰리 회장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신통하게 가격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월가에서 아주 유명한 트레이더였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었고 지금은 피터 틸과 연합해서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라는 세계 최대의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을 이끌고 있는 월가의 유명한 트레이더 톰리 회장이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그 예상은 레리 핑크 블랙롱의 회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예상과도 일치합니다.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회장과의 예상과 전망과도 일치합니다. 하버드 대학도 떨어지니까 오히려 3배로 투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자, 언론에 곡소리 난다는 기사에 놀아나실 겁니까? 아니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이런 천재 기업가나 세계적인 월가의 전설이나 월가의 황제, 미국 대통령, 미국 의회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